여러분 핵심이 뭔지 보이시죠? 법조문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경험담 공유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독자와 소통하는 느낌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하고 끝내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마케팅이거든요.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이 변호사는, 이 세무사는 정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구나. 어려운 법률 세무 용어를 쉽게 설명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마케팅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퀀텀 스텝스 4자 마케팅 공동대표 스몰자이언츠입니다.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와의 크로스오버 협업으로 비즈니스 생태계 전반에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1부와 2부에서 안 좋은 예시들을 엄청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써야 사람들이 끝까지 읽고 감동받고 결국 나를 찾아오게 되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부터 건드려야 한다는 거죠. 법조문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2부에서 본 딱딱한 상속포기액을 기억하시죠? 그걸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꿔 써야 합니다. 아버지가 빚더미를 남기고 가셨어요. 저도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변호사 김땡땡입니다. 어제 새벽에 급하게 연락 주신 분이 계세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는데 빚이 너무 많아요.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정말 막막하시죠? 부모님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갑자기 엄청난 빚까지 또 함께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방법이 있어요. 바로 상속포기라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가 뭔가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법원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마치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도와드린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30대 직장인인 A씨는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5억 원의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A씨는 월급 300만 원을 받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갑자기 5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거죠. 변호사님, 제가 평생 일해도 못 갚을 돈입니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절망적이셨어요. 그래서 즉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충분히 시간이 있었거든요.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함께 내야 되고요. 법원에서 A씨가 정말 상속포기 의사가 확실한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일주일 후에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5억 원의 빚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죠. 채권자들이 아무리 독촉해도 상속 포기했습니다 하고 법원 서류만 보여주면 끝이죠. 그럼 아버지 재산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다면 당연히 포기하는 게 맞죠. A씨의 경우에도 아버님 명의 재산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걸 안 날로부터 딱 3개월,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으로 상속을 받아들인 걸로 보거든요. 그럼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되는 거죠.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주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할 시간이 필요할 때는 가정법원에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제가 도와드린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 볼게요.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혹시 숨겨진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빚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 조사를 위한 기간 연장을 신청해서 3개월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 포기할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먼저 사용하거나 처분해버리면 상속을 받아들인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 통장에서 돈을 뽑아서 장례비로 쓰거나 돌아가신 분 명의 부동산을 팔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장례비는 어떻게 합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회 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괜찮습니다. 몇천만 원짜리 호화 장례를 치르면 문제가 되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장례비는 괜찮다고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상속 포기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포기하면 끝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숨겨진 재산이 엄청 많았네요.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해야죠. 상속 포기 비용도 궁금하실 텐데요. 법원에 내는 수수료는 몇만 원 정도고 변호사 비용까지 합쳐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고요. 5억 원의 빚에서 벗어나는 걸 생각하면 정말 저렴한 거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상속 문제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을 놓치면 정말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혹시 빚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속 포기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응답 드리겠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 김땡땡 드림. 어떠십니까? 같은 상속 포기 내용인데 느낌이 완전 다르죠? 아까 봤던 딱딱한 근로계약서 글도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지 않고 화면으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같은 근로계약서 내용인데 느낌이 완전 달라졌죠? 법조문 나열하는 것보다 실제 사례로 시작하니까 훨씬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죠. 여러분 핵심이 뭔지 보이시죠? 법조문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경험담 공유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독자와 소통하는 느낌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하고 끝내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마케팅이거든요.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이 변호사는 이 세무사는 정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구나. 어려운 법률 세무 용어를 쉽게 설명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법률 문제나 세무 문제가 생기면 이 변호사, 세무사를 찾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마케팅이죠.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써보시길 바랍니다. 법조문 읽어주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해주려는 변호사, 세무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3부작으로 변호사, 세무사, 전문 자격사의 글쓰기의 모든 것들을 다뤄봤는데요. 아직도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저희 사자 마케팅 팀에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전문 자격사입니다.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전문직 마케팅의 한계를 뛰어넘는 오늘의 인사이트 어떠셨나요? 변화를 원하신다면 좋아요로 의지를 보여주시고 구독으로 혁신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림 설정으로 최전선의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되고 싶다면 제 저서 대형 로펌에도 밀리지 않는 변호사, 세무사 생존 전략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 서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자 마케팅 초월반에서 혁신의 DNA를 직접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링크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변화의 용기를 가진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사자 마케팅 스몰 자이언츠 다음에 또 만나요.